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록, 오늘을 담아 어제를 빚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라기보다 첫 번째 시간 오리엔테이션에 이어서 한 학기 동안 우리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방법에 대한, 과제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지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할 일은 기록이란 것이 어떻게 의미를 갖게 되는가와 기록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어떻게 되는가 를 항상 관리 차원에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산되는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럼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표현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예시로 여러 가지를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시도 있었고 다큐멘터리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다큐멘터리를 한번 제작해보면 어쩔까. 우리가 물론 영상물로 제작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큐 에세이를 한번 만들어보자.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 기록물들을 상당히 그런 생활기록들을 만들어낸 책자들이 많습니다. 그 책자들을 들여다보면 한 두 가지 타입인데, 하나는 진짜 순수하게 객관적인 위치에서 그 사실을 기술한 것들이 있고, 하나는 그 상황에 자기가 같이 앉아서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 그대로 표현하는 작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맞으면, 이제 제가 한번 예시를 들었던 다리를 허무는, 교각을 허무는 작업, 건물을 재개발하기 위해서 헐어내는 작업, 도시를 다시 만드는 작업 같은 것들을 보면 대부분 다 부셔뜨리고 무너뜨리고 하는 것들이 현재 기록들로 남아있고, 그 사라지는 공간에 대한 애착을 담아서 이제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과거 얘기겠죠. 그 사람들의 추억, 기억을 더듬어서 그 사람들 삶이 어쨌고 여기 어떤 곳이었어를 그 사람들의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던 옛날 빛바랜 사진들을 모으고 또는 포스터를 모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과거를 보존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 그런 글들이 하나 있고, 하나는 현재 진행형인 부분을 담아내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가 카메라를 들고 현장에서 같이 숨쉬고 사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을 담아내는 작업.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번 학기에 해야 할 내용이 오늘을 담아 어제를 빚다라는 슬로건이라면 두 번째 얘기가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다큐 에세이라는 것들이 대부분 거기에 속하는 것들인데, 다큐 에세이를 들여다보면 이걸 내가 100% 믿어야 할까라는 의심이 들 때도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화자가 직접 그 현장의 체험 공간에 같이 존재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그 사람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너무 묘사해, 그것을 표현하는데 너무 급급하다 보니까 조금 감정이 업된 부분도 있고 약간 과대 포장되는 경우들도 존재하고, 시각 자체가 한정되다 보니까 다른 시각이 개입될 여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혼자서 1인이 현실을 담아내는 작업이 상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작업이 100% 완벽할 수도 없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 번쯤 체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즉 기록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그 시대를, 그 상황을, 그 인물을 어떻게 우리가 남겨서 드러낼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기술적 요소들은 무엇이고 표현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이 담보할 수 있는 객관성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내용들을 담아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한번 비슷한 경험을 한 것이, 아까 제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기록하는 방법이, 제가 첫 번째 케이스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학교 뒷 마을에 사는 사람들, 그곳의 동네, 그 동네를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시간적 제한도 없고 그 동네가 급격하게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시간대에 들어서 그 시간을 담아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것을 직접 담기보다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약간 현실과 과거와 이렇게 연결되어진 얘기들,
그래서 일회성으로 끝날 일은 아니고 이것이 몇 년 후에 한번 다시 그 작업을 반복하면 아마 그 연속선 스펙트럼을 만들어내고 그 파노라마 속에서 이들의 삶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고 그들이 어떻게 과거를 기억하고 있구나를 완성할 거라고 봅니다만, 작년에 했던 작업은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리가 그 빛바랜 사진들을 통해서 그 과거 현재를 비교하는 얘기를 나눠본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프로젝트는 이제 두 번째 단계인, 그렇다면 내가 현장에서 지금 나의 순수히 살아가는 일기 같은 얘기, 나의 하루가 되었던 내 주변의 얘기가 되었던 한번 담아봤으면 좋겠다. 그 비슷하게 만드는 TV 프로그램도 하나 있습니다. 어쨌든 출근인가? 라는 정확한 제목은 기억을 못하는데, 어떤 직종의 어떤 일을, 특정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아침 출근서부터 저녁 퇴근까지의 하루 일상을 담아보는 작업을 하는 거죠. 거기는 이제 앵글이 두 개가 이제 움직이죠. 직접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앵글과 그것을 옆에서 찍는 PD의 앵글 두 개가 잡혀서 찍는데, 이제 TV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이제 오락성이라든가 이제 그것이 갖고 있는 좀 대중성을 놓고 봤을 때 조금은 의도적이고 조금은 사람들이 원하는 쪽의 그림들이 그리려고 했다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그것이 뭐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그런 어떤 제한이 있다는 얘기를 드렸고, 이게 만약에 순수하게 자기의 삶, 자기의 하루를 그린 거라면 상당히 무료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그 유사한 것으로 인간극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극장은 하루의 일은 아니고, 또 그렇다고 며칠의 일이라고 하지만 그 며칠의 일이 편집상, 그 TV 프로그램의 편집상 시간대가 맞지 않는 편집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어제 오늘의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이 가졌던 테마가, 그리고 이 플러스 어떻게 구성할까에 대한 그 그림에 대한 연속선상에서 사건을 재구성해내는, 그러니까 그들의 감정과 사건과 그들의 일상을 적절하게 배합하고 적절하게 순서를 교차해서 스토리를 만드는 작업도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순수하게 기록물이라고 말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나름 그 상황을, 소위 우리가 말하는 해석을 끄집어낼 수 있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하는 기록 행위가 100%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라면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 상황 속에서의 위치에 따라서 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놓고 본다면,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다. 그렇게 봤을 때 다큐멘터리라든가 뭐 인간극장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기록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록물들도 한 면을 설명하는 것이지 오롯이 전체를 그려낼 수는 없다.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책들조차도 절대적으로 여러 면을 드러낼 수는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이기면 중심이고 지면 역적이 되는 그런 시대적 배경도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기술한 사람의 정치적 관점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뭐 정치적인 얘기, 민족에 대한 얘기, 시대에서 강자, 약자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은 것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편집하느냐, 또 그것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는 그 시각을 교정해주는 작업, 그 시각 교정에 따른, 소위 말하는 우리가 좌표를 만들면 좌표를 변환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가능한 왜곡되지 않은 사실을 드러내고, 그 사실에서 표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재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둘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부터 조금 자유로운 개인의 문제들, 물론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 주관적인 문제가 그 시대의 보편성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맥락에서 움직이는 거라면 적절한 자기 표현은 가능하겠다. 그래서 사진을 찍는다든가 녹취를 남긴다든가 글을 쓴다든가 하는 작업과 이것을 일지 형식의 날짜 순으로 기술할 것인지 사건 중심의 어떤 흐름으로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방법론적 얘기, 그러니까 역사서술에 대한 얘기와 행정문서가 만들어지게 된 얘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문서라는 것 자체는 행정이라는 기능에 대한
보면은 메타 데이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하루가 24시간 동안 먹고 자고 하던 이 일정이 지나가면 사라지고 오로지 기억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가장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고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찾아가면서 기록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그 우리가 말하는 행정 기록이 된다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일상을 그런 어떤 키 포인트들을 찾아가는 작업. 아침에 눈을 떠서 뭐 자기 했던 행동이라든가 말이라든가 또는 먹었던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오늘 하루와 하루를 나의 현 상황을 반영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출근할 때 나타나는 모습들, 일할 때 나타나는 모습들,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 속에서 내가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표현, 그런 일지 같은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행정문서처럼 가장 사실적으로 그 사실을 표현해내는 작업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다 다큐 에세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약간 극화, 그것을 극적 표현을 해서 사실을 떠나서 이것에 약간 극적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표현들, 그 표현들이 전체적인 사실을 왜곡시키지 않는 범주 내에서는 적절한 감정의 이입, 그다음 소통의 어떤 그 암묵적 대화 등을 좀 삽입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다만 그것을 읽는 사람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최소한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범주에지 그것을 완전히 눈속임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학기의 과제로는 다큐 에세이를 잡아봤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기록, 전시에 대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기술해 볼까라는 그런 방법, 그것이나 다큐 에세이나 전부 다 뭐냐면 어떤 포인트, 소위 말하는 맥락, 컨텍스트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 그 컨텍스트를 드러내는 방법이 얼마나 비집을 드러나게끔 해주는지 아니면 드러나지 않으면서 표현해 줄 수 있는 것들인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책을 목록하다 보면 책에 나타난 정보들 중에 상당 부분은 메인 컨텐츠입니다. 그 내용의 알맹이 부분이고 일부는 그 외적 요인들에 가는 것이죠. 외적 요인들에 가는 것들이 타이틀이라든가 저자라든가 소위 말하는 판권 사항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이제 더 그 이상 기술되지 않고 언젠가는 없어질지도 모를 데이터들이 뭐냐면 디자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것을 꼼꼼히 적지 않는 한 이 책에 어떻게 디자인됐는지, 어떤 종이를 썼는지, 어떤 표지를 달았는지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기술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하나의 정보 가치가, 소위 데이터의 중요성, 그런 것이 갖고 있는 가치가 드러나면서 표지 사진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원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하루가 단지 하루의 얘기가 아니라 인간극장처럼 그의 어떤 삶에 대한 얘기, 그 시대에 대한 얘기, 그 시절에 대한 얘기, 나이 20대, 30대, 40대 하듯이 그 시절의 어느 한 면을, 한 시간, 하루를 잡아다가 그것을 해석해낼 수 있는 작업. 그 정도의 포장과 그 정도의 그 극적 효과를 집어넣는 것은 사실 괜찮은 우리가 기록물을 생산하는 역량이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릴 때 우리가 학교 신문도 만들어보고 가족 신문도 만들어보고 일기도 써보고 하는 일들을 했고 스크랩을 만드는 작업도 해봤습니다. 여행을 가거나 소풍을 가거나 하면 스크랩도 만드는 작업도 해봤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한번 해봤어를 넘어서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임을 알려주는 것이 거기에 대한 우리의 어떤 문해, 아 이런 것들 듣고 이렇게 하는구나를 배워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제가 가끔 약간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조선 왕조 실록을 지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기록에 강하다라고 하겠지만 그거는 소위 말하는 집권자, 권력자에 대한 기록의 얘기이고 그 정치적 행위에 대한 얘기인 것이 일상에서 놓고 본다면 우리는 상당히 기록이 약한 민족이야. 자신들이 수학여행을 가고 소풍을 가서 다녀온 찍은 사진들도 그것을 보존하고 기록하는 방법이 많이 약해. 그리고 그것을 보존하고 기록하는 것에 대한 교육, 그런 기술들에 대한 소개,
이런 것들도 잘 안 돼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이런 연습을 통해서 이것이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작업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변에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학기에는 다큐 에세이를 과제로 삼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